자,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오늘은 사법 절차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폭력이 터지면 반 정도가 이제 자체 해결되고 나머지 반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뭐 처분 없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면 처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1호 처분이 뭐다? 1호 처분은 서면 사과. 2호 처분이 뭐다? 보복 협박 금지. 3호 처분이 뭐다? 학교 봉사. 4호 처분이 뭐다? 사회 봉사. 5호 처분이 뭐다? 특별 교육. 6호 처분이 뭐다? 6호 처분은 바로 학급 교체가 아니라 출석 정지. 7호 처분이 학급 교체. 8호 처분이 전학. 9호 처분이 퇴학. 이렇게 1호부터 9호 처분까지 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 고의성, 합의 정도, 반성 정도, 합의사항 이런 거를 5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를 점수로 1점에서 20점까지 나눠서 20점에 가까우면 이제 9호 처분 나올 확률이 높고 1점 쪽으로 가면 이제 1호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 중에서 2호 처분하고 이제 5호 처분, 즉 보복금지하고 특별교육만큼은 점수에 의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서 이런 처분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기초예요. 그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처분을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받아들인다고 해서도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가해 학생이 열심히 잘 하면 졸업 직전에 다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서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 이제 크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경찰에서 처리. 경찰에서 처리 앞서서 우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있는데, 이 행정처리와 경찰에서의 사법처리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별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개다. 별개. 따로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없음이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유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경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혐의. 그런데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처분 있어. 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별개이니까. 물론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이건 하나의 행정이고,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경찰에서의 처리는 사법처리고, 이거는 처벌이 목적이죠. 처벌.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거는 이쪽이다. 행정.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가해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33제곱미터에서 20여 명이 12년 동안 살다 보면 아무래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처벌을 했다. 그래서 전과자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뜻에서 행정적으로 바로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해 학생에게 가급적이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의 처리 절차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처벌을 위한 것이죠. 자, 학폭이 발생했을 때 117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범죄 112, 그리고 소방은 119,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대표 전화번호는 117이다. 117. 전화, 뭐 문자도 되고요. 샵 0117,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고요. 자, 학교 전담 경찰관. 우리가 학교 전담 경찰관 그러면 오해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학교마다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없어요. 경찰서에 있다. 이 사람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 경찰서 소속이에요.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 원래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인데 학교 전담 경찰관, SPO는 학교에 없고 경찰서에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사람이겠지. 천만에 조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조사하는 사람은 형사부나 이런 데서 조사하고, 이 사람들은 예방 활동밖에 안 하고 조사 권한이 없어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은 조사 권한이 없다. 자,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응시 자격이 따로 있어서 일반 경찰하고 따로 뽑아요. 그래서 뭐 연령, 학력에서 아동, 청소년, 교육학과, 상담학과, 심리학과 전공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 전담 경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과도 아니고 요 학과를 졸업해야 되죠. 자, 뭐 병역, 면허 이런 것들이고, 시험은 여기 시험 과목이 있고 신체 검사, 서류 전형 이렇게 해갖고 보통 경쟁률이 한 7대1, 10대1 정도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뽑게 되는데,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에 학폭법이 들어온 다음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학교 전담 경찰관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 이름 그대로 학교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마다 전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학교 전담 경찰관당, 시도, 지자체당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잡아서 17개 학교, 18개 학교를 전담하고 있어요. 전담이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지만 안 뽑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학교 전담 경찰관 있으면 좋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뭐 뒤에 게시판에 이렇게 뭐 강아람 학교 전담 경찰관 휴대폰 번호 이렇게 있어서 학폭이 터지면 이제 전화를 직접 해도 되는 거죠. 한 개의 경찰서에 뭐 여성 청소년계,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형사부, 뭐 조사부 이런 소속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계, 여청계라고 하죠. 여청과 밑에 여청계, 경찰서 여청과 밑에 여청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학폭법에 학교 전담 경찰관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여기 나와 있다.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예방 활동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예방 교육.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 학기 한 번 이상 꼭 반드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 해요. 의무, 강제적인 의무다. 이거. 그때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가서 많이 가르칩니다. 또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심의위원이 돼서 메토 처분 이걸 하는 사람도 경찰관,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법에 따라 이게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선도 수집, 결성, 해체 뭐 이런 예방 활동이 주다. 조사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국의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은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 경찰관이 총까지 중무장을 하고 복도에 딱 서 있어요. 학교마다 있어요. 거의 72%.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있죠. 그럼 학교 폭력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않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해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복도에 중무장을 하고 서 있는데 폭력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아주 크죠. 왜냐하면 미국은 뭐가 가능해요? 총기 소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폭력이 일어나면 가만두지 않죠. 그야말로.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 제가 별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적 조치와 형사처벌이 다른 권역이기 때문에
경찰 송치에 의해서 검찰에서 가해 학생을 혐의 없음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이고 하나는 사법이기 때문에 다르다. 왜 여기서 나왔는데 왜 여기는 왜 그래요? 여기는인데 왜 여기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물론 영향을 주겠지. 그렇지만 별개다라는. 자, 이렇게 신고가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이제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관은 두 개로 나누죠. 아유, 이런 걸 가지고 또 처벌하기 좀 그렇다. 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녹색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훈방. 선도 대상. 훈방으로 대개 가는 거죠. 훈방. 자, 즉결 심판은 거의 없고요. 거의 훈방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훈방도 그냥 풀어주는 단순 훈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을 붙이는 훈방이 있어요. 이걸 선도 조건부 훈방이라고 해요. 아니야, 훈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입건은 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입건.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입건이란 단어를 이제부턴 귀에 꽂힐 겁니다.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입건 그러면 정식 사법 절차에 들어와서 번호가 매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든 검찰이나 법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사법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입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뭐 경찰서에 가서 어떠고 저쩌고 하는 입건이 안 되면 괜찮아요.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입건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사법적으로 자국이 남게 됩니다. 입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처벌 대상으로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갖고 범죄소년하고 촉법소년이 있는데 이건 나이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돼서 바로 처벌이라는 사법 절차, 정식으로 뭐 소년교도소에도 갈 수 있어요. 촉법소년은 14세 미만 소년법원에 송치돼서 소년원 쪽으로 갈 수 있다. 최장. 보통 보호관찰 이렇게 되죠. 물론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도 다시 뭐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건 이렇다. 자, 그래서 제가 소년을 지금 촉법소년하고 범죄소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 더 있어요. 범법소년이라고.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을 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만 10세가 안 된 학생이 담임선생님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건들 수가 없어요. 만 10세 미만은 전혀 처벌할 수가 없다. 만 10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뭐라고 한다?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부모에게 우리 내 아들, 내 딸이 선생님인데 우리 학생에게 이렇게 당했다. 요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면 이 사람이 부모인지 이 사람이 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이미 성장했어.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그 학생이 부모보다 더 몸집이 커. 몸집이 크다라는 건 물리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리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학교 폭력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반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요. 왜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이미 몸은 어른만 해요. 그리고 정보는 굉장히 AI 또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는 굉장히 빨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폭력물이나 성적 착취물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머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 아직 뇌가 여물지 않았으니까. 그게 담임 선생님이든 지나가는 어른이든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무슨 소년이라고 한다?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안 돼요. 다만 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다 해서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최장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능해요.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형법과 소년법이 적용되고 주로 이제 형법, 어른들이 적용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해서 소년교도소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소년들이 잘못하면 야, 너 소년원 가 그러는데 소년원 갈 수도 있지만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김천, 천안 소년교도소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직도 소년교도소가 있다. 자, 그래서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하고 범죄소년 요 사이는 중학교 2학년 정도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생일이 지나면 범죄소년 나이가 되는 거고 14세 아니면 이제 촉법소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 나이를 잘 알아둬야 돼요. 아, 지금 내 학생들이 나이가 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자,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그럼 보호처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앞서서 이렇게 보면 보호처분이 있고 형사처벌이 불가한데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형사처벌은 어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른하고 똑같고 보호처분은 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법처벌이라는데 여기서 다시 또 기회를 줘. 이게 보호처분이에요. 이거는 형사처벌이라고. 이거는 집에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최장 뭐예요? 소년원에 갈 수도 있어. 이거는 집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처벌이 되면 뭐 일반적으로 벌금도 나올 수 있고 보호관찰도 나올 수 있고 교도소에도 간다. 소년교도소라고 있다. 다르죠? 요거는 전과에 남는 거고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년원 나온 다음에 기록이 삭제돼요. 그런 점에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이상해요? 자, 우리 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남겨서 생활기록부에 따라 결국 대학 진학이 좌절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겨갖고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근데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 소년원 나와도 기록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년원 출신인지 알 수 없어. 자기가 말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점에서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보호처분은 1호 집에 보내는 것부터 해서 10호 장기 소년원까지 송치가 있는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구나. 이 소년원에 간 거는 보호처분이지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형사처벌은 징역, 금고, 벌금 등을 얘기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보호처분은 이런 어떤 전력이 남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나눴었어요. 범법소년은 1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 19세부터 성인이죠. 만 19세 이상은 성인 범죄 이렇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바로 여기 화살표가 좀 빗나갔는데 우리 10세에서부터 19세 사이까지 우범소년이라고 그래요. 화살표 여기까지만 써요. 여기까지 10세 끊어줘요. 10세에서 19세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도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가능해요. 이걸 우범소년이라고 하죠.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해서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성인이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학생들이 하면 문제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예컨대 여러분이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청소년이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학교에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청소년은 학교 결석, 장기 결석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놀이터에서 문신을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술을 마시고 이런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이런 우범소년은 그대로 보호처분으로 가서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저번에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포항에 있는 큰 학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일진이 있는데 뭐 술 먹고도 들어오고 서너 명이 막 모여가지고 선생님들도 접근하지 못한다. 술 냄새가 막 풍기고 학교 뒤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년법 32조에 우범소년이라고 있는데 우범소년은 학교장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그런 파워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직접 보내면 되는데 우범소년. 근데 뭐 보복이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범소년도 바로 이렇게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 우범소년은 1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농후한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범소년은 바로 소년법에 규정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소년 범죄, 뭐 학교 폭력하고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이거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만 15세 골트 판결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골트가 이웃집 여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음담패설을 했는데 소년 법원에 잡혀갔어요. 그런 다음에 6년 처분을 받았다. 여러분, 소년원이 학교거든요. 소년원이 지금 어디에 가서 우리나라의 서울 소년원에 가보면 서울 소년원이라고 써있지 않고 서울 고봉 중고등학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소년원이란 이름이 없어. 가보면 실제 그 시설에 가보면 학교로 돼 있어. 정말로 거기에는 소년보호 공무원도 있고 또 교사들도 거기로 특채해서 학교하고 똑같아요. 거기 졸업하면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만약에 소년원에 중학교 2학년부터 1년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다 그러면 중3으로 다른 학교에 전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하고 똑같아. 하지만 소년 입장에서는 이걸 처벌이라고 생각하죠. 왜? 못 나가니까. 술, 담배 못하고 밖에 못 나가요. 그게 바로 소년원이죠. 자, 이 골트라는 소년이 소년 법원에 갔다가 6년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에 형사법원에 갔다면 2개월의 금고나 벌금 5달러에서 50달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소년원에 6년 처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6년. 6년이나 차라리 나를 형사 처벌해가지고 금고나 벌금을 내는 게 낫지 않는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체포 당시에 경찰이 골트라는 소년의 부모에게 통지가 전혀 없었고 그 이웃집 여자는 피해자인데 전화를 받은 피해자인데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년법원 판사가 참석할 필요도 없대. 그래서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승소했어요. 이거 너무하다, 6년은. 그런데 이거는 학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는 거는 학생한테 다시 한번, 소년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다. 소년원 6년이라고 하는데 소년원에서 6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술, 담배를 못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거지.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은 소년법원은 국친사상, 국가가 친부모다 이런 뜻이에요. 국친사상. 의 중심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선 소년법원도 바로 형사법원과 똑같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적법 절차라는 게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묵비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자백, 피해자 대질, 즉시 통지 이런 거까지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이런 것까지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묵비권을 줘야 될까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줘야 될까요? 이게 형사적으로 적법 절차인데 이걸 줘야 돼요? 피해자 대질, 자백, 즉시 통지 이런 거 다 줘야 돼요? 여기에 논란이 있다. 근데 미국에선 줘야 된대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까지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범죄 소년을 잡았어, 경찰이. 영장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모란다 룰. 왜 미란다 그 원칙 얘기하지 않냐? 나 체포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묵비권 행사할래요. 근데 김현장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할래요. 소년법원에서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는 소년법원에선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되지만 구금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는 적법 절차를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금할 때에는 부모에게 재빨리 통지해야 부모가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구금할 때만큼은 부모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1번. 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어제 친구를 칼로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체포된 오늘이 제 14번째 생일이에요. 전 어떤 범죄 유형의 소년인가요? 몇 번? 자, 전 중학교 2학년인데 어제 친구를 칼로 다치게 했어요. 상해죠. 상해겠죠. 칼로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체포된 오늘이 제 14번째 생일이에요. 범죄를 판단할 때 항상 범죄를 저지를 당시가 기점이 되는 거예요. 재판할 때가 아니라, 체포할 때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년? 촉법소년이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친구끼리도 누구를 죽였어. 근데 나는 촉법소년이고 죽일 당시에는 범죄소년이다. 같은 중학교 2학년일 때 나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고 얘는 생일이 지났다. 그럼 얘는 범죄소년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는 보호소년으로 소년법원에 가게 돼요. 이 나이에 따라. 2번 또리와 극우, 철수는 오늘 함께 여학생 그부를 심하게 때렸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 저 또리는 무슨? 촉법소년이죠. 철수는 범죄소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리는 보호처분. 왜? 촉법소년이니까. 철수는 형사처벌. 왜? 범죄소년이니까.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되거나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되면 주의해야 돼요. 나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단순히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 머리가 있는 부모는, 학부모는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 아이가 몇 살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촉법소년인 경우는 보호처분으로 넘기고 범죄소년인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로 넘기게 된다. 3번, 저 또리와 친구는 오늘 생전 처음으로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훔치다 발각돼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어요. 최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요. 항상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또리와 친구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생전 처음으로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훔치다 절도적 발각되었어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도리와 철수는 둘 다 경찰 훈계 방면이다라는 거예요. 입건되지 않을 거다. 왜?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범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연필 하나 훔쳤어. 근데 이걸 갖고 처벌을 해? 보호사건으로도 처벌되지 않죠. 이런 경우엔 경찰에서 단순 훈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찰에서의 처리는 이렇게 소년법과 소년업무규칙에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법원에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하죠. 경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5가지인데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에 경찰 훈방, 그 다음에 맨 밑에서 2번째 검찰청에 송치. 자, 경찰 훈방, 검찰청에 송치, 소년부에 송치.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경찰 훈방, 검찰청에 송치, 소년부에 송치. 검찰청에 송치하고 소년부에 송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나이. 나이에 따라 검찰청은 14세 이상, 소년부에 송치하는 건 14세 미만. 경찰 훈방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경찰을 훈방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경미한 사건이에요. 경미해야 돼요. 살인했다. 근데 훈방할 수는 없죠. 아주 경미해야 돼요. 4대 강력범죄가 아니어야 돼요. 4대 강력범죄가 뭐예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 4대 강력범죄가 아니어야 돼요. 경찰 훈방. 그리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어야 돼. 재범이 아니어야 돼요. 초범이어야 돼. 그러면 단순 훈방할 수 있다. 자, 불량행위소년, 미성년자 풍기사범으로 처리하고 불량행위소년. 요거는 경찰 훈방할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소년을. 훈방할 땐 단순 훈방과 파란색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방할 때는 적절한 주의를 줘야 되지. 괜찮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좀 위압을 해야 되죠. 위협. 위협은 좀 표현이 그렇고 위압? 좀 이렇게 하게 훈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선도조건부 훈방은 경찰서 여청과에 있는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인데 선도를 잘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훈방해 주겠다. 그래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되는데 위원장 경찰서장이에요.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경찰서장이 선도심사위원장이더라.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찰관이 합해서 선도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뭘 하려고 선도심사위원회를 둬요? 훈방. 어떤 훈방? 단순 훈방이에요? 선도조건부 훈방이에요? 선도조건부 훈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선도심사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 훈방을 하려면 초범이어야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되며 피해자가 고소하는데 이 건 시에는 선도 조건부 훈방이 불가능하다. 강력범죄 안 된다. 자, 통고처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즉결심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이제 이거 학교 폭력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즉결심판 이런 건 이제 교통사범하고 관련이 있죠. 자, 소년부 성취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형벌 법령에 형법 말고도 또 형사특별법도 있죠. 거기에 의해서 이런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호처분 이거는 누가? 경찰서장이 직접 한다 이게 보호처분. 자, 형사처벌은 저거는 검찰에서 송치하죠. 그래서 또 다르죠. 자, 이런 나이가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인데 최근에 이거 나이를 좀 내려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학자들도 많이 그렇죠. 14세는 내려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95% 이상 결국은 보호처분 할까. 형사처벌로 가도 검사가 다 보호처분을 빼요, 다시.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14세 미만 큰 의미가 없다. 자, 미국 같은 경우 7세도 있어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7세 남자애가 6세 여자애 보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강아지 너무 이쁘다. 내가 한번 쓰다듬을 수 있어? 안 돼. 이거 내 강아지야. 그래? 나 화났어. 집에 가서 아빠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 6세 여자의 머리를에다 방아쇠를 당겨서 죽였어요. 7세인데. 교도소에 갔다. 7세인데. 자, 미국의 일부 주는 7세를 범죄 소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범죄는 소년법원에 가. 그런데 강력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렇게 7세까지도 이렇게 범죄 소년의 연령으로 잡고 있다라는. 자, 전체 소년 사건 보면 전체 소년 사건이에요. 소년 사건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전체 저기서부터 봐봐요. 줄고 있다고 봐야지. 이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다고 치고 전체부터 쭉 왜 이 범죄가 왜 소년 범죄가 왜 줄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인구가 팍팍팍 줄고 있어. 소년의 인구가.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지 사실. 10만 명당 하면 별 크게 줄진 않아. 조금 줄긴 했는데 별로 크게. 근데 전체 개수는 어쨌든 줄고 있다. 놀라운 사실. 촉법 소년의 범죄는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년의 인구가 팍팍팍팍 줄고 있는데 촉법 소년의 범죄는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촉법 소년의 범죄 유형 중에 상당수가 또 학교 폭력이 여기에 개입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의 반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촉법 소년이잖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전체 소년 범죄는 줄고 있는데 촉법 소년의 범죄는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14세인데 13세로 바꾼다? 그래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럼 어쨌든 범죄 소년은 줄고 있잖아요. 그죠? 범죄 소년은 줄고 있고 촉법 소년은 느는데 범죄 소년 14세를 촉법 소년 14세가 촉법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3세가 촉법 소년이잖아요. 13세를 범죄 소년으로 올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해요. 10세 하지 말고 한 살 더 낮춰서 9세부터 촉법 소년을 9세부터 14세까지로 만 13세까지로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각지대 만 10세, 만 9세는 범법 소년이잖아요. 그것들을 촉법 소년으로 넣으면 좋죠. 아예 초등학생을 다 촉법 소년으로 넣는 것도 괜찮아요. 자, 소년부 송치에 관한 거, 경찰서장이 직접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한다. 경찰서장이. 자, 근데 14세 이상이야. 범죄 소년은 어디로 송치해야 돼요? 검찰청에 송치한다. 다 송치해요. 경찰관이 검찰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 검사도 훈방할 수도 있고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맨 처음에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아까 봤죠?
이렇게 해서 범죄소년이냐 촉법소년이냐 나이로 하고, 촉법소년인 경우엔 누가 법원에 송치하고?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인 경우엔 누가? 형사법원에, 검사가 형사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입건이 되면.